네, 다음 키워드 지지율 하락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2기 지지율이 1주차 때는 52였다가 한 3개월 지난 지금 시점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이 숫자가 시사하는 바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에 이렇게 떨어진 거는 두 번째인데 그 기록도 자신이 자신의 기록을 깬 거라 약간 놀랍습니다. 사실 좀 기록이 놀라운데 이게 이제 국정 운영을 너무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놀랍습니다. 자신이 하루 쉬지 않고 이렇게 이슈를 내는 대통령은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쨌든 국정 운영에 대한 어떤 피로감이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있고요. 트럼프 특유의 이제 고강도 드라이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자고 나면 새로운 소식이 나옵니다. 행정명령을 거의 지금 한 150개, 200개 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파트너인 일론 머스크의 어떤 도지부에서 어쨌든 나오는 개편안이라든가 그다음에 극우적인 메시지라든가 트루소셜의 또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기 때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가 했던 어떤 그 시행착오들을 이기 때는 좀 하지 말아야 했다고 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이제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떤 스태프들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비 한 번 봤던 쇼는 두 번째는 하지 않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피로를 많이 낳게 되는데 이런 것 때는 피로감이 아주 많이 쌓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마가라고 하죠. 이분들이 어쨌든 지지층이죠. 코어 지지층은 유지되고 있으나 이게 지지층이 공고해질수록 이제 중도층이 또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층이 그러니까 중도층이 본격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론조사 데이터를 좀 보면 45%의 어떤 데이터의 어쨌든 하락층 대부분은 중도층이라든가 무당층이라든가 이런 이탈층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기 때는 이미 어쨌든 확장성의 부재가 좀 많지 않나. 근데 이런 것들을 또 부추기는 어떤 발언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지지층은 공고하지만 외연 확장에는 실패 중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정책과 인사의 어떤 불안층에 대한 어떤 시장이나 정치권의 우려가 많습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관세 정책이라든가 하루마다 다르게 바르니까 말이 계속 바뀌십니다. 이분 어느 날 뭐 관세 정책은 변함이 없다. 뭐 협상은 중국과 협상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다가 오늘 또 바뀌지 않습니까? 협상 중이다라든가 뭐 관세가 어떻게라든가 그리고 말씀하신 것도 신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중국과 협상 중이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또 들어보면 중국은 지금까지 협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월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고하겠다고 했다가 해고는 없다고 했다가 어떤 말을 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트럼프식 어떤 정권 운영이 불안정성을 어쨌든 상징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그러니까 집권을 지금 1기 때에 이어서 집권했지만 뿌리는 더 약해진 게 아닌가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집권의 흐름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어쨌든 약간 그 어떤 인위적으로 약간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들 신뢰가 좀 붕괴가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말을 하되 많은 이야기를 쏟아내고는 있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신뢰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어떤 정치적 우위나 이런 어떤 거에 대한 건 좀 더 약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지지율이 하락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지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고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또 조변석계한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말이 바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핵심 지지층 또한 잃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어쨌든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노력이 좀 필요할 거고 그렇다면 전략적인 소통도 있어야 될 거고 경제적으로 실제적인 성과가 좀 있는지도 나타내줘야 될 텐데요. 향후 이제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좀 받아가게 될까요?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면 사실 지지율이 높아야 많은 합의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본인은 이제 지지율을 하락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지지율이 하락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더 올리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정책이나 뭐 함의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트럼프식 스타일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는 기존의 지지율을 더 공고히 하는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의 어떤 비협조적이나 모드가 가속화될 것 같고 그러면 또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의 입법의 동력이 약화될 것 같아서 정책은 이때 제도화하지 않는다. 지금 많은 뭐 어쨌든 법원의 행정명령을 반대하는 것들이 이제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핵심 법안은 계류주의거나 희석되거나 행정명령 위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이제 양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행정부 내 갈등이나 관료 리스크가 확대됩니다. 이건 정말 계속 지금 보시는 게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 하락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결속의 해제의 신호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관이 실무 부처 간에 어쨌든 조율이 부재가 되거나 어쨌든 지금 하는 것처럼 트루 소셜이나 아니면 자식의 극우적인 매체들이 어떤 그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서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에 의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정책이 그렇다 보면 혼선이 심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충성 경쟁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어쨌든 책임 회피가 또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럼 내년에 있을 중간선거는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가속화되면 중간선거 패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공화당 의원들도 이런 걸 우려를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조기 레임덕이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되면 시장의 동맹국, 지금 관세 정책이 하다 보면 동맹국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으면서 외교 리스크가 증가될 것 같고 정치적 레거시가 붕괴되면서 마가는 어쨌든 좀 이렇게 결속이 되겠지만 이 내부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런 지지율 하락은 단순한 뭐 여론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어떤 리스크를 좀 증가시키는 이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계속해서 체크해 보아야겠습니다.